지금 애매모호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지사였죠. 전 제주도 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임명이 됐죠. 그래서 5월 16일에 임명을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그동안 몰랐던 건 이 100일 이내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이니까 대충 이제 6월, 7월, 8월 이제 한 9월 정도에는 나오겠다는 거죠. 공급 대책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있죠. 이게 어떤 거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부 디테일까지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는 게 있었고 뭐 이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 오르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집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 되어버렸다. 나 어디 살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영애 씨가 저는 자이에 삽니다라고 했을 때 자이 살면 좋은데 이랬는데 지금은 자이 살아요 하면 어느 동네 어디 자인데 그거 얼만데 대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이 곧 신분이 돼버렸습니다. 아, 너 그 동네 그 단지 산다고? 어우, 부자시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주거 상향 욕구. 아,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 조금 더 새 집에 가는 거를 조금 나쁘다라고 봤다면 그래서 막 1주택자도 막 대출 규제하고 제한을 뒀다면 이제는 그런 거는 이해하고 이거를 감안해서 정책을 쓰겠다. 청년 맞춤형 LTV, DSR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여간 청년들한테 좀 젊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이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출해주고 청년들은 앞으로 벌 돈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뭐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걸 사전 청약하겠다. 요 부분 또 이따가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이거 의심하지 마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 중에 먼저 공급 대책이 100일 뒤로 밀린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우선은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지방선거 이후에 확실하게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는 데 시간을 좀 드리겠다. 공을 들여서 발표하겠다라는 게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지자체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딘가 공급을 하려고 해도 그 공급하려는 땅이 있을 것이고 그 땅은 어디 지자체에 소속이 다 돼 있을 텐데 아무리 국토부에서 뭐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협조가 안 되면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안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수위 때부터 그리고 사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을 계속 만들어 왔을 겁니다.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략적인 안을 계속 짜 왔을 텐데 그 안은 있는데 지금 장이 없는 거예요. 지자체 장이 없죠. 지금은 다 후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발표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동산 유튜버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바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계실 때는 어땠죠? 정책이 한 달에 막 2번 나와. 어떨 때는 매주 나온 적도 있었고 한 주에 2번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책을 막 뿌려댈 때가 있었어. 그래서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얘기하고 오늘 또 바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2.16 대책이 있었습니다. 12.16 대책이 딱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15억 초과 대출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세금 반환 대출은 오케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세금 반환 대출은 하게 해줄게. 아, 너 전세 끼고 샀어? 근데 그럼 이 사람 나갈 때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니까 그거는 대출을 하게 해줄게. 그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전세금 반환 대출은 해줍니다. 근데 야 이걸로 뚫고 들어가면 되겠다. 사람들이 바로 그날 발표난 날 오후에 단톡방 같은 데서 회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잠깐만 15억 초과는 안 해주네요. 근데 전세금 반환 대출은 해주잖아. 그렇죠. 그럼 미리 전세 끼고 산 다음에 나중에 반환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하러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하루 뒤에 12월 17일 날 바로 추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었죠. 아니 국토부에 사람이 몇 명이고 기재부에 사람이 몇 명인데 전문가가 몇 명인데 이런 거 하루 만에 파회되는 이 정책을 급하게 발표하냐 했던 적도 많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뭐 조금 늦게 발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신중하게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는 논리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건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황당한 그런 숫자 말고 뭔가 현실적인 가능한 물량들 위주로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요즘에 논란되는 게 이런 거였죠. 뭐냐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한다고 하더니만 인수위 때 이거 언제 추진하는지 봤더니 내년으로 미룬다라는 게 이제 문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안전진단 풀고 뭐 다 푼다고 해놓고서는 다 내년 상반기 뭐 내년 후반기 뭐 이렇게 뒤로 밀어놨냐라고 하면서 막 언론에서 막 그 집중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신임 국토부 장관은 어떤 대답을 했냐? 아니 그거는 인수위 때잖아요. 인수위가 언제입니까? 3월 달인데 그거는 문서가 초안일 뿐이고 그 뒤로 우리가 회의를 많이 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시해라 라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었는데 올해 안에 하는 건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완벽한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초안이고 그거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올해 안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답할 수 없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명확하게 대답한 거는 없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LTV 뭐 80% 풀어준다고 하고, 그리고 DSR도 뭐 어떻게 좀 늘려준다고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다가, 뭐 청년은 조금 더 한다고 하다가, 약간 조금 더 그 DSR 기간 자체를 40년짜리, 50년짜리로 더 길게 잡아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언제 결정합니까? 라고 이제 또 질문을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결정된 거는 없다. 결정된 건 없지만, 이게 사다리 치우기로 볼 수가 있지 않냐. 이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면은 사실상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사다리 치우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다 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 있죠. 지금 생애 최초는 LTV 80% 한다는 얘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 70%로 하겠다는 거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뭐 어떻게 미뤄질 수도 있는데 생애 최초는 지금 미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는 있어요. 계속. 근데 요것도 뭔가 명확하게 언제 한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 얘기는 좀 오해입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하시죠? 그거는 대답을 하진 않았다. 근데 이 와중에 약간 다른 방향으로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출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데 작년에 이제 한 정책입니다. 올해 1월부터 2억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별로 DSR을 40%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1월 1일부로 적용된 그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7월, 올해 7월부터는 2억이 아니라 이제 1억만 넘어가도 DSR을 적용한다.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당연히 DSR을 지금 완화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완화한다는데 7월에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지금 좀 이상한 거죠. 사실. 아니 오히려 완화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전 정권에서 규제하는 거를 그냥 이건 뭐 전에 했으니까 우선은 할게요 라고 우선은 쓱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방향이 뭔가. 자, 임대차 3법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법으로 강제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면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일부에서는 그냥 기존 계약의 5%까지만 올리면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조금 낮춰주겠다.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 의견도 이게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인센티브 쪽을 주면서 최대한 이걸 공론화를 해서 좀 이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아직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제 느낌인데 이게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말을 해도 안 먹히고 해결을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공론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문제는 뭐죠? 이미 갱신권 불가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8월부터 어찌 보면 뭐 8, 9, 10, 11월 이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물건들은
지금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그러니까 그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반년 전부터 주인들이 통보를 하고 있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8월, 9월, 10월, 11월에 계약 만기인 분들은 지금 주인들한테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저 이번에 새로 그 임차인 맞출 거니까 그리 알고 미리 준비하시고 뭐 먼저 나가셔도 돼요 라고 주인들이 나가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태는 시작됐어. 그래서 시장에 지금 전세를 구하러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나 지금 4개월 뒤에 나가야 되네. 근데 나 지금 전세 5억에 사는데 지금 우리 동네 8억인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걸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가 뭐 안정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통계 착시입니다. 월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세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월세가 더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5억인 건 똑같지. 대신에 월세를 뭐 60만 원, 70만 원을 더 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반전세가 대세고 월세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뭐 통계상으로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면 평균 한 19% 정도 올려주더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5억에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20% 정도 올라가니까 한 1억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도 사실 좀 막막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명확하게 답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답이 나오겠죠. 자, 거기다 또 재건축 재개발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들도 막 계속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바로 푼다고 하더니 이거 왜 갑자기 뭐 말이 좀 안전진단 나중에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은 이제 후보죠. 아직 이제 재선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답을 했습니다. 그건 오해다. 매년 5만 호 이상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뭐 지연시킨 건 전혀 없다. 다만 투기 경고 시그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특정한 조건인 사람 아니고는 사실상 이걸 양도를 할 수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될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조합 생기기 전에 막 팔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요걸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더 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 바로 그냥 거래 금지 때리겠다. 이런 지금 정책을 하시려고 해요. 이분이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어떤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던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을 오세훈 시장이 더 강화했죠. 더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에 꽤 많은 지역들, 핵심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걸 다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마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동네가 생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뭔가 많은 교감을 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지금 거래를 막는 건데 거래 막고 어떻게 이 집값을 잡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요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공급한다. 공급 추진은 하죠. 근데 투기 수요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막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거래를 못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못 붙게 하는 거는 거래를 막으면 돼. 자, 이 사과를 얼마에 파실 거예요? 제가 10,000원에 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20,000원에 사겠습니다. 너네들 다 필요 없어. 이 사과는 안 팔 거야. 안 팔 건데 가격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거래를 막아버리면 돼.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속담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 있는 건지는 몰라요. 이거는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매하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공급은 하겠다고는 하지만 빠르게 풀지는 않고 그리고 뭔가 공급을 확실하게 하긴 할 건데 거래를 또 막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요.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규제는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일 것 같다. 대출도 좀 해줄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완화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공급을 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부동산 원에서 나오는 실거래가 지수도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KB 지수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에서부터 뭔가 지수 상승의 어떤 그런 낌새가 보인다. 그리고 지금 5월이죠. 이미 5월 중순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야지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상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자든 매도자든 둘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선 좀 지켜봅시다. 지금 전세를 한 번 더 연장을 할까 말까도 고민도 하지만, 잠깐만 이거 이러다가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좀 기다렸다가 사자. 그리고 매도자도 아니 어차피 세금 맞는데, 세금 어차피 낼 건데 나? 그러면은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이니까 조금 급하게 팔 필요가 있나? 대충 가을 추석 넘어가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기다려, 너도 기다려, 우리 모두 기다려. 그냥 좀 지켜봅시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이고, 이 안에서 저는 못 기다리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건 제 다 추측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애매해서 그래요. 되게 지금 난감한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애매한 게 아니라 난감하다. 이대로 가면은 이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공급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공급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근데 공급을 풀려니까 또 집값 상승에 또 그 분위기가 다시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해놔가지고 어쨌든 속도를 낮춰놓은 게 있는데, 이 대출 규제 이거 계속 갈 수도 없는데 대출 규제를 풀어? 이 실거주자들한테는 한번 풀어봐? 그러면 또 이거 상승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아직은 좀 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대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상승으로 가는데, 우리 정책을 쓰면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상승되는 거를 설득할 것이냐, 국민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밀고 가볼까? 아니야,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동생들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괜히 이거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닐까? 잠깐만, 안전진단 지금 풀었다가 이거 오르면 어떡할 건데? 너 그거 대안 있어? 아니 그건 없는데요. 그래도 푸셔야죠. 아니 이거는 이래야 공급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승을 용납하려고 했다가 우리 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아니 그러면 형 막으면 어떡할 건데요? 막다가 더 올라요. 그 과거 형들이 막다가 한번 틀어 막았다가 어떻게 됐죠? 폭등했잖아요. 형 그 길이 아닌 건 아시죠? 그 길이 아닌 건 알지. 근데 야 우야노 여기까지 왔는데, 야 여기서 한번 나 이거 좀 겁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이거 1번 갔다 겁난다, 이거 어떡하냐. 자, 그래서 지금 집을 사고 싶은데 타이밍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타이밍 보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방향이 애매모호할 때, 사실 애매모호할 때 좋은 걸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집을 사려고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한 번씩 지난 정부에서도 한 번씩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침체기 때 RR이 나와요. 로얄동 로얄층들이 나오면서 뭐 뷰도 좋은 것도 나오고 금매도 나오고, 야 이런 거 이거 웬만하면 못 잡는 물건이야. 근데 그런 게 막 나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방향이 명확해지고 그게 만약에 상승으로 사람들이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면 좋은 매물이 싹 잠깁니다. 그리고 저층, 동향, 오래된 것, 낡은 것,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애매할 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지, 방향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심플한데 굳이 팔 필요가 없는데 라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전월세가 불안해요. 분명히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해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은 됐다. 5월 중순 말이면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 방법은 아무도 없어.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안 요소가 이제 불안 요소가 아니고 이제 문제로 터지겠죠.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문제 터졌다.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면은 방향이 또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들이 이거 안 팔아도 되겠는데 하면서 다 가지고 다시 들어가 버린다. 어차피 종부세 내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에 총알도 방아쇠를 당겨야지 나가는 것처럼 트리거는 뭐냐? 명확합니다. 이 대출 규제죠.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로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뭔가 조금 작동을 멈추고
이 중단됐다면 반대로 이 대출 규제가 방아쇠가 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풀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고 풀어야 된다. 그래도 풀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풀어도 걱정, 안 풀어도 걱정이라면 여기 지금 5월 달에는 어딘가에는 베팅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대출 규제는 안 풀 것이고 그러니까 뭐 기존처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풀 거다. 그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풀면 과거랑은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과거와는 다른 게 비싸지겠죠. 과거와는 다른 게. 대출 규제할 때 힘을 못 썼던 것들이 대출이 풀리면서 이제 막 올라갈 것이고 안 풀면은 과거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걸 것인가? 제3의 하락에 걸 것이냐? 이런 뭐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하나는 선택해야 되고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반기에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좀 혼탁하지만 어찌 보면은 베팅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는 맞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